소프트웨어가 모든 것을 이제 잠식하고 있는데 다음은 자동차다. 지금이라도 테슬라를 사야 돼? 그쵸.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그 디바이스를 통해서 발생하는 부가 매출이 지금처럼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자동차 산업에서도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그게 아까 이제 테슬라의 FS나 오토파일럿이나 모빌리티에 투자하라 저자이시자 이베스트 자동차 업종 담당하고 있는 유지용 연구원입니다. 그런 기사도 얼마 전에 봤어요. 소프트웨어가 모든 것을 이제 잠식하고 있는데 다음은 자동차다. 그렇죠. 휴대폰의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보면은 닮은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소비자가 구매를 하는 이제 하나의 디바이스 형태고, 여기서 많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지출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면 인포테인먼트라든지 네. 커넥티드카라든지 아니면 나아가서 자동차 본연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동의 기능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 자율주행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네네. 거기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지출을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자동차 한 대라는 디바이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출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사실 그 피처폰 시대에서는 전화기만 구매하고 더 이상 전화기에 대해서 추가 지출을 하진 않았었잖아요. 그쵸. 지금은 이게 많은 것들을 이제 구매가 이루어지죠. 전화기를 통해서. 그쵸. 자동차를 통해서도 앞으로는 마찬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옵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굉장히 제한적인 옵션만 있었죠. 이것이 이제 디지털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하나의 컴퓨터가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시대로 변하다 보니까 네네.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 안에서 뭔가가 더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제일 궁금했던 거는 네. 지금이라도 테슬라를 사야 돼? 그쵸. 지금, 그러니까 자동차가 하나의 플랫폼이 되어 간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테슬라라는 업체가 가장 앞서가 있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테슬라라는 차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후발적으로 나오는 이제 부가 서비스들을 구매를 하게 될 거고, 그것이 이제 자동차 산업 내에 있었던 것만이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좀 있었던 서비스들이 다 이제 차 안에서 또는 차를 통해서 거래가 이제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차를 통한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제 자동차 보험 이런 것들도 이제 테슬라 보험이라는 이제 상품이 생기게 되고요. 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자율주행 시대 보면 가장 빨리 망하는 사업이 보험일 것이다. 조금 다른 결이겠죠, 그거는. 네. 일단은 아직까지는 사실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허들이 넘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쵸, 아직은.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사고율이 막 급격하게 감소해서 보험회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수익성이 안 좋아질 수 있고 뭐 이런 이제 로직을 펼칠 수는 있는데 네. 기존 자동차 회사들 진영에서 그 접근하고 있는 완전 자율주행 방식은 전면적으로 상업화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가 사용하는 방식은 사실 자율주행을 시연할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 컴퓨터를 네. 따로 개발을 하고 있어서 네. 인공지능을 통한 자율주행을 구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이 완전 자율주행이냐 아니냐라는 이제 논란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팬덤이라는 게 있죠.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이건 아니고 이건 네. 나는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믿는다. 다른 사람은 구매를 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미 이제 반자율주행이라고 FSD라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따로 합니다. 네. 만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따로 구매를 하는 비율이 55% 정도 됩니다, 지금. 벌써요? 차 외에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제조해서 판매를 함으로써 발생한 수익뿐만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그거는 완전히 마진이 다르거든요. 공장을 만든 게 아니고 마진이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이것도 그 수익 인식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네. 저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이제 재무 실적, 매출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현재로서는 유일한 업체죠. 지금 뭐 고점이다 거품이다 하지만 더 오를 수 있다는. 그쵸. 판매량이 커지면서 거기서 또 유발될 테니까 업사이드가 단순 판매량 플러스 이제 추가적인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것을 단순히 이제 수익이 올라가는 것만큼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것보다 좀 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주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갖고 계세요?
모빌리티 혁명. 왜 모빌리티에 투자하라? 너무 여기가 격변하고 있어서. 네, 그렇죠. 기존에는 이제 이 산업을 바라보던 시각이 자동차 산업인데, 애초에는. 네. 네, 그래서 연간으로 이제 9천만 대 정도 네, 판매가 되는 이제 네. 산업이고요. 네. 또 이게 코로나 전이었고 지금 작년에는 이제 7천만 대 좀 내려오기는 했는데 네. 올해는 조금 다시 올라갈 거고요. 이것을 이제 매출로 인식을 해보면은 3천조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구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5대 산업 정도 안에 들어가요. 문제는 이제 이 산업에 투자를 할 거면 이 산업이 이제 얼마나 큰지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네. 성장하느냐가 중요한 그렇죠. 거잖아요. 앞으로, 네. 기존 자동차의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는 성장은 사실 하진 않아요. 판매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많이 사야 되는 건데 자동차를 제일 많이 사는 구간은 경제가 급격하게 발달하는 구간 있죠. 네. 신흥국 이런 데들이 이제 한 가구당 잘 살게 되면서 자동차를 한 대씩은 보유하게 되는 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차량 이제 수요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데 그러한 현상은 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면은 미국, 중국, 유럽 정도만 유효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이제 모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모터라이제이션이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전 세계 8천만 대, 9천만 대라는 큰 파이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미국, 유럽, 중국인데 미국이랑 유럽은 사실 그 모터라이제이션이 끝났습니다, 애초에. 이미 가진 사람들 선진국. 다 가졌고. 예. 네. 근데 그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 이제 중국인데 중국도 사실 2012년 정도에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9천만 대라는 시장 자체가 앞으로 뭐 2억 대, 뭐 3억 대 이런 시장으로 발전되기는 사실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자동차 한 대에서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매출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단순히 자동차 산업이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산업의 경계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네. IT 기기들이 이 안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맞아요. 예, 네.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 처음에 나와서 2010년, 11년에 나타났을 때만 해도 네. 그때는 그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제 발생하는 부가 매출이 지금처럼 그렇게 크진 않았을 거예요. 그게 애플의 이제 매출 브레이크다운 보면 아마 디바이스 매출이 있고 서비스 레비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맞아요. 예. 네. 이거는 단순히 이제 하드웨어를 판매해서 발생한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네. 수익성이 아마 굉장히 높을 겁니다. 네, 맞아요. 자동차 산업에서도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그게 아까 이제 테슬라의 FS나 오토파일럿이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의 자동차 메이커들도 사실 이것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현대차 이런 데. 예, 여기서 이제 옵션 판매를 옵션율을 높이고 있죠. 수익성을 역시 차량 한 대만 팔아도 기존 대비해서 더 마진을 많이 남기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사람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만 있다고 하긴 하지만 사실 IT 기기에 대한 인식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거든요. 이 옵션의 채택을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뭐 차량 구매에 대한 인식이 기존보다 굉장히 좀 급해진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 차량을 더 사야겠다라는 인식들이 이제 아무래도 약간 개인의 소유 그렇죠. 그런 걸로요. 예, 네. 코로나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이제 네. 차량에 대한 이제 그 니즈 자체가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차량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네, 네. 개인의 시간이 좀 더 많아지고 그런 그렇죠. 현상들이 네. 나타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보다는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부분 있죠. 운전석이랑 이제 조수석이랑 있고 가운데 있는 부분 센터 페이시아라고 하거든요. 네. 예,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대형 스크린이 탑재가 되는 거고 그게 하나의 컴퓨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기능이 점점 고도화되다 보니까 연산 기능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이제 부가 서비스들이 네. 이것을 통해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음악을 듣는다던가 네. 넷플릭스를 네. 시청한다 네. 그런 것들을 시작으로 해서 자율주행 시스템도 거기서 결제를 통해서 좀 업그레이드를 한다던가 OTA라고 하거든요. 무선 업데이트입니다. 네. Over the Air의 네. 약자이고요. 예전에는 그 OTA를 통해서 내비게이션 정도만 업데이트를 해왔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단순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뿐만이 아니고 하드웨어를 업데이트하는 영역까지 발전되고 있어서 네. 버튼만 누르면 사실상 차량의 성능을 네. 좀 더 변형시킬 수 있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테슬라는 있죠. 테슬라가 그 자기네들 차 사면은 나중에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해가지고 로보택시를 한다. 그렇죠. 그런 네. 얘기도 듣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테슬라가 발표한 이제 형태의 이름은 테슬라 아, 네, 네트워크라는 맞아요. 테슬라. 그
서비스이고요. 사실 2019년에 발표를 한 거예요. 상당히 센세이션을 했었고 네. 2020년 작년에는 또 배터리 데이를 하면서 사실 대중의 관심은 이제 테슬라의 배터리에 좀 많이 쏠린 상황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테슬라는 로보택시를 이제 언급을 해왔었고 이것을 구현하려면은 완전 자율주행 가깝게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한다고 해서 차를 바꾸는 게 아니죠. 하드웨어 이건 되게 놀랍네요. 그러면 차 생산량도 이제 뭐 많이 영향이 갈 거고. 그렇죠. 차를 추가로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존 메이커들은 사실 테슬라의 방식을 따라하지 않게 되면 위협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OTA라는 기능이 이제 네. 굉장히 앞으로는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카메이커들 입장에서 기존의 카메이커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양적 생산에만 포커스를 두기는 어려워질 수도 있을 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빌리티는 자동차보다 사실 훨씬 큰 개념인 네. 거잖아요. 모빌리티의 범위나 기능 어디까지 보면 돼요? 기능이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자동차 산업 안에서는 이제 일단은 이제 전기차에다가만 가장 투자를 많이 합니다. 사실 이러한 기능들이 전기차에만 또 따로 이제 들어가는 네. 자율주행 시스템이 좀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자동차라는 범주를 조금 더 벗어나게 되면은 일단은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거는 이제 차량 공유 시스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테슬라의 이제 로보택시 사업이랑 네. 유사한 개념인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우버랑 네. 드리프트가 있고 특히 이 외에는 유의미한 후발주자가 사실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업체가 당분간 꽤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이제 가져가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모빌리티는 이제 이동이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이동에 대한 이제 니즈가 가장 이제 대두가 되는 거는 일단 차가 막혀요. 그래서 네. 다른 거 더 편한 걸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지하철로도 가게 되고 대중교통도 이용하게 되고 그러는 건데 사실 대중교통에 대한 선호도는 사실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사실 그러면 육로에는 없는 거예요. 아, 더 이상. 네. 그리고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을 뚫는 비용 자체가 앞으로 너무 커졌습니다. 뉴욕에서도 보면은 한 정거장 뚫는데 수조원 단위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비용 너무 많이. 네, 이것을 이제 시에서 예산을 충당하기에는 이미 너무 이제 넘어가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 남는 건 사실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근데 하늘을 이제 접근을 하려 보면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기는 하지만 하드웨어적으로 가장 장애물이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떠다니는 비행체들은 다 내연기관입니다. 내연기관이라는 게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해서 네. 환경 오염에 이제 포함이 되는 네.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속 규제를 받게 돼요. 자동차 산업도 전기차가 나타나게 된 것도 엔진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지 되는 건데 사실 그게 자동차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죠. 항공산업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구를 하게 되는 거는 이제 와서 제트 엔진은 난 항공산업에 들어가겠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퍼스널 모빌리티가 추구가 되다 보니까 수직 이착륙이 필요해요. 이거는 사실 기존 항공산업과는 조금 다르고 항공산업에서도 이게 있었어요. 헬리콥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체가 안 돼요. 배터리나 부동 모터,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이제 비행체를 개발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 같고요. 예, 자동차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1950년대 전후에 많이 비행 산업에, 항공 산업에 많이 이제 참가를 했었어요. 기본적으로. 예, 내연기관 엔진을 애초에 많이 개발했었던 게 자동차 메이커들이다 보니 이 엔진을 활용을 해서 항공산업 많이 진출을 했었고요. 포드나 크라이슬러나 이제 이런 업체들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에 참여를 했었다가 이제 수익성이 사실 자동차 산업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쪽에는 좀 몰두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죠. CES에서 봤어요. 뭐 이렇게 하늘 나는 거 이렇게 약간 가상해서 만들면서. 몇 년도 CES가 중요합니다. 올해 CES. 그건 이제 GM일 겁니다. 아, GM이구나. GM이고 현대차는 작년에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